여기가 어디지?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연아는 손님 머리를 자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손이 너무 차가우세요. 연아는 따뜻한 물주머니를 가져와 할머니 손을 감싸줬어요. 5살 준영이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누구야? 할머니가 길을 잃으셨나 봐. 준영이는 과자 봉지를 들고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 엄마의 따뜻한 손길. 사실 무식은 치매 환자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감을 시험하러 온 거였죠. 하지만 이 순간 무식은 혼란스러웠어요. 이 따뜻함이 만약 진짜라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연아는 눈을 떴어요. 31살, 이제는 알람 소리보다 몸이 먼저 일어나는 나이가 됐죠. 연아는 작은 원룸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어요. 창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겨울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연아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준영이 아침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괜찮을 거야. 연아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되뇌는 주문 같은 말이었어요.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지 벌써 10여 년, 이혼하고 준영이를 키우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5년이 흘렀죠. 엄마. 5살 준영이가 잠결에 뒤척였어요. 연아는 조용히 다가가 아이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행히 체온이 정상이에요.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 걱정이 많았거든요. 연아는 준영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혔어요. 준영이는 눈을 비비며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더 졸다가 겨우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나서 연아는 준영이를 데리고 집 앞으로 나왔어요. 곧 어린이집 차가 올 시간이었거든요. 노란색 차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연아는 준영이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준영아,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아야 해. 응, 엄마. 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차에 오르기 직전 준영이가 고개를 돌려 다른 아이들을 봤습니다. 한 아이는 아빠가 안아서 차에 태워주고 있었어요. 엄마, 나도 아빠 있는 친구들처럼 아빠 있으면 좋겠어. 준영이의 작은 목소리가 연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아는 무릎을 꿇고 준영이 눈높이에 맞췄어요. 준영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할게. 알았지? 응. 엄마는 괜찮아?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연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준영이만 건강하면 돼. 준영이를 차에 태우고 연아는 손을 흔들어 배웅했어요. 노란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요. 연아는 한숨을 쉬며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연아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는 고마운 곳이었죠. 미용실 문을 열자마자 벌써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70이 넘은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또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연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연아야. 나는 새벽부터 눈이 떠져서 말이야. 박 할머니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었어요. 연아는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 머리를 무료로 깎아드렸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동네 어른들이 도와주셨던 게 기억났거든요. 오늘 파마 좀 해드릴게요. 할머니 얼굴이 좀 환해지셔야죠. 연아는 정성스럽게 할머니 머리를 감겼어요.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손끝에 온기를 담아서요. 연아야, 너는 참 착하다. 너 같은 딸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박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같은 분 있어서 든든해요. 연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은 날이었거든요. 하루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가고 머리를 자르고 염색하고 파마를 하고 연아는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오후가 되자 연아는 시계를 봤습니다. 곧 준영이가 어린이집 차를 타고 올 시간이었어요. 연아는 미용실 앞 유리문 너머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잠시 후 노란 차가 미용실 앞에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준영이가 가방을 메고 내렸습니다. 엄마. 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연아는 미용실 문을 열고 나가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준영이 오늘 재미있었어? 응, 오늘 그림 그렸어. 준영이가 신나게 이야기하며 연아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미용실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죠. 그때였어요. 저 앞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다리를 살짝 저는 게 보였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회사원 같았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저씨. 준영이가 갑자기 연아 손을 놓고 뛰어갔어요. 준영아. 연아가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준영이는 이미 달려가서 지갑을 주었습니다. 아저씨, 지갑 떨어뜨렸어요. 남자가 돌아봤어요. 이준혁, 35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준혁은 지갑을 건네는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마워, 꼬마야. 준혁이 무릎을 꿇고 지갑을 받으며 준영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저씨, 조심하세요. 그때 연아가 뛰어왔습니다. 준영아, 갑자기 뛰어가면 어떡해?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연아를 봤습니다. 연아는 겨울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조금 숨이 찬 얼굴로 아이를 걱정하는 표정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애가 갑자기 뛰어가서. 연아가 준혁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지갑을 주워줘서요. 준혁은 지갑을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준혁은 준영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준영이요. 준영이구나. 정말 착한 아이네. 고마워. 준혁이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준영이에게 건넸어요. 준영이는 연아를 올려다봤고 연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들어갈게요. 준영아, 인사해.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준영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연아는 아이 손을 잡고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봤어요. 미용실 간판이 보였습니다. 연안의 미용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 여자분 이름이 연아구나. 준혁은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진료 카드가 보였어요. 정형외과라고 적힌 카드였죠. 다리 수술을 받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통증이 왔거든요. 준혁은 다시 한번 미용실을 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연아가 준영이를 안아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가 있다는 건 결혼을 했다는 거겠지. 준혁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아쉬운 걸까요? 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날까요?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그 따뜻한 미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가는 준혁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겨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겨울 오후에 시작된 작은 인연.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그날 이후 준혁은 이상했어요. 출근길에도 회사에서 일할 때도 자꾸 그 미소가 생각났습니다. 따뜻했던 그 눈빛이요. 아이가 있으니까 결혼했겠지. 그만 생각하자.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준혁은 퇴근길에 그 골목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어요. 미용실 간판이 보였죠. 그냥 인사라도 하고 가자. 아이한테 고맙다고. 준혁은 미용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연아가 손님 머리를 자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집중한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준혁은 문을 밀었어요.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고는 준혁을 알아봤습니다. 아, 저번에 지갑 찾으신 분이시죠? 네, 맞아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준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아는 손님 머리를 마저 자르면서 대답했어요. 저희 애가 한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금방 끝나요. 네, 천천히 하세요. 준혁은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준영이가 나왔어요. 준영이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준혁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준영이 맞지? 안녕? 준혁이 손을 흔들었어요. 준영이는 달려와서 준혁 옆에 섰습니다. 아저씨, 다리 아파요? 준영이가 준혁의 다리를 보며 물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응, 조금. 옛날에 다쳤거든. 우리 엄마가 약 발라주면 나아요. 엄마 손은 약손이거든요. 준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준혁은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엄마한테 부탁해볼까? 응. 준영이는 다시 그림 그리러 갔어요. 준혁은 그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손님이 나갔어요. 연아는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머리 좀 다듬고 싶기도 하고요. 준혁이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사실 머리를 자를 생각은 없었지만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옆머리랑 뒷머리 좀 정리해 주세요. 준혁이 의자에 앉았어요. 연아는 가운을 씌우고 분무기로 물을 뿌렸습니다. 그러고는 가위를 들었어요. 직장이 이 근처세요? 연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회사는 좀 멀어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준혁이 거울 속 연아를 보며 대답했어요. 연아의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가위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다리 많이 불편하세요? 아, 이거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통증이 있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영이가 아까 약 발라주겠다고 하던데. 연아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준혁도 따라 웃었습니다. 애가 참 착하네요. 엄마 닮았나 봐요. 연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러고는 다시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혼자 키우느라 늘 미안하거든요. 혼자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혼했어요. 순간 준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준영이만 건강하면요. 연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준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붕어빵 좋아해요? 응, 좋아해. 왜? 저 붕어빵 먹고 싶은데 엄마는 바빠서 못 사주거든요. 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아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준영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아저씨 바쁘신데. 아니에요. 저 시간 있어요. 같이 갈까? 준혁이 얼른 말했습니다. 연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바쁘실 텐데.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준영아, 가자. 준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준영이는 신이 나서 연아를 봤어요. 엄마, 나 붕어빵 사 먹고 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연아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연아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골목 어귀에 붕어빵 가게가 있었어요. 준혁은 붕어빵을 5개 샀습니다. 준영아, 엄마 거랑 네 것까지. 엄마 것도요? 고마워요, 아저씨. 준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따뜻한 붕어빵을 들고 미용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엄마 거도 사줬어. 준영이가 연아에게 붕어빵을 건넸어요. 연아는 당황스러워하며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괜찮아요. 준영이 덕분에 지갑도 찾았는걸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연아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고맙게 먹을게요. 세 사람은 미용실 안에서 붕어빵을 나눠 먹었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붕어빵, 아이의 웃음소리, 겨울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공간. 준혁은 이 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 같은 느낌이구나. 준혁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붕어빵을 다 먹고 준혁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네, 오늘 고마웠어요. 연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준영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혁은 미용실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연아와 준영이가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웃고 있었어요.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다음에 또 갈 핑계를 만들어야겠어. 준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준혁의 가슴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연아는 준영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그 남자가 자꾸 생각났어요. 좋은 사람 같은데 너무 친절하면 부담스러워. 연아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전 남편도 처음엔 친절했었거든요. 그 기억이 연아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준영이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준영이가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일 거예요. 연아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하자. 준영이를 위해서라도.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준혁은 자주 미용실에 들렀어요. 처음엔 머리를 다듬는다는 핑계였지만 점점 핑계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혁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그리고 연아의 미용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곧 준영이가 어린이집 차를 타고 올 시간이었거든요. 노란 차가 골목 어귀에 섰어요. 준영이가 내리자마자 준혁을 발견했습니다. 삼촌. 준영이는 이제 준혁을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준혁이 처음 그렇게 부르라고 했을 때 준영이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우리 준영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재미있었어? 준혁이 무릎을 꿇고 준영이를 안아 올렸어요. 준영이는 까르르 웃으며
준영 목을 감았습니다. 응,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우와, 우리 준영이 대단한데? 두 사람이 미용실로 들어가자 연아가 놀란 표로 나왔어요. 어머,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준영이 데리러 왔어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아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데.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준혁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연아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저녁 드셨어요? 연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그럼 우리랑 같이 드실래요? 준영이가 좋아하는 중국집이 있거든요. 연아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좋아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준영이가 가운데서 연아와 준혁의 손을 양쪽으로 잡고 있었어요. 마치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중국집은 미용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여기 짬뽕이 정말 맛있어요. 연아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어요. 그럼 짬뽕 3개 시킬까요? 준영이는 짜장면이 좋아요. 아, 그럼 짜장면 하나, 짬뽕 2개요. 준혁이 주문을 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밥을 먹어온 사이처럼요. 음식이 나오고 세 사람은 맛있게 먹었어요. 준영이가 짜장면을 먹다가 입 주변을 까맣게 묻혔습니다. 준영아, 가만히 있어봐. 준혁이 물티슈로 준영이 입을 닦아줬어요. 연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연아가 말렸어요. 제가 할게요. 항상 신세만 지는데. 아니에요. 제가 먹고 싶어서 온 거예요. 준혁이 먼저 계산을 끝냈습니다. 연아는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돌아오는 길 준영이가 준혁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맨날 우리랑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준혁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무릎을 꿇고 준영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삼촌도 그래. 준영이랑 엄마랑 맨날 같이 있고 싶어. 진짜요? 응, 진짜. 준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연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준영이는 피곤한지 연아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제가 안아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연아가 준영이를 안고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계단 조심하시고요. 연아가 돌아봤어요. 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준혁은 회사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미용실 홍보 좀 도와줄까 해. 과장님, 혹시 그 미용실 좋아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동료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들켰네. 우와, 어쩐지 과장님 요즘 표정 완전 달라졌어요.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얼굴이에요. 그렇게 티가 나? 네, 완전요. 준혁은 민망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준혁은 노트북을 들고 미용실로 갔어요. 연아 씨, 미용실 SNS 좀 만들어 볼까 해요. SNS요? 네,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요. 요즘 손님들이 많이 보거든요. 준혁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연아는 신기한 듯 봤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제가 다 해드릴게요. 사진만 좀 찍으면 돼요. 준혁은 며칠에 걸쳐 미용실 사진을 찍고 글을 올렸어요. 연아의 솜씨를 소개하고 가격도 적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진짜로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SNS 보고 왔어요.
젊은 여자 손님이 말했습니다. 연아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사진이 너무 예뻐서요. 그날 저녁 연아는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오늘 손님이 3분이나 더 오셨어요. 다행이에요. 연아 씨 솜씨가 좋으니까 입소문 날 거예요. 전화 너머 준혁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이유가? 연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했어요. 연아 씨, 저 진심이에요. 네, 연아 씨한테요. 저 마음이 있어요. 연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은 괜찮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연아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준영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연아는 과거가 떠올랐어요. 전 남편의 폭언, 배신, 그리고 그 끔찍했던 사고. 하지만 준혁은 달랐습니다. 준혁은 진심으로 자신과 준영이를 대했어요. 조금만 용기를 내볼까? 연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밤이 깊었지만 연아의 마음엔 봄이 오고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준혁과 연아는 이제 서로에게 익숙해졌어요. 준영이도 준혁을 진짜 가족처럼 따랐습니다. 어느 주말 준혁은 어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커다란 저택이었습니다. 박무식, 70살의 여자 재벌이었죠. 무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준혁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니? 네, 어머니. 준혁이 인사했어요. 무식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네. 뭔가 좋은 일 있냐? 무식은 아들을 꿰뚫어 보는 눈빛이었어요. 준혁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무식의 손이 멈췄어요. 서류를 내려놓고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결혼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요. 무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혼자? 무식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네,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어요. 순간 무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돌싱에? 아이까지 있어? 네, 5살 된 아들이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무식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놨어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준혁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 돌싱의 애까지 딸린 여자를 만나? 어머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중요하지. 우리 집안에.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 사람이 좋아요. 준영이도 정말 좋은 아이고요. 무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가봐라.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준혁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 표정을 보고 물러났어요. 준혁이 나간 후 무식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우리 준혁이가 만나는 여자 있다는데 뒷조사 좀 해봐. 이름은 김연아, 미용실 운영한다고 했어.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흘 후 김 비서가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무식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1장, 2장 넘기면서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전 남편이 전과자? 네,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었습니다.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혼 사유는 그 사고 직후에 이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식은 다음 장을 넘겼어요. 연하의 어린 시절 기록이었습니다. 부모는 중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미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무식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고아였구나. 네, 친척도 없이 혼자 자립했습니다. 무식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조사하고 일단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식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편 연하는 준혁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준영이는 집에서 이웃집 할머니가 봐주고 있었습니다. 연하 씨,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네. 연하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한테요. 연하 씨 얘기. 그러면 안 되는데요.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요? 저는 준혁 씨 같은 분과 안 어울려요. 저 같은 사람은 준혁이 연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는 연하 씨가 최고예요. 하지만 어머님이 반대하실 거예요. 저는 이혼녀의 아이까지 있잖아요.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좀 까다로우신 분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설득할게요. 준혁 씨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요?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사업을 하세요. 부동산 쪽으로요. 그럼 많이 부자시겠네요. 연하는 더욱 주눅이 들었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연하 씨가 좋은걸요. 하지만 연하는 불안했습니다.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전 남편 집안에서도 가난한 고아라고 무시했었어요.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준혁 씨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그 집안에. 다음 날 미용실에서 준영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열심히 색칠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뭐 그려? 연하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가족. 준영이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엄마, 준영이, 그리고 준혁. 연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준영이 삼촌이 좋아? 응, 삼촌이랑 맨날 같이 있고 싶어. 진짜 아빠처럼. 준영이의 밝은 얼굴을 보며 연하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영이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용기를 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준혁 어머니가 자신을 받아들일 리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무식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조사해.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나볼 방법을 찾아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무식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과자 남편이었다. 이혼녀의 아이까지. 우리 준혁이한테는 안 어울려. 무식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연하는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모든 과거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미용실 문이 열렸어요. 여기가 어디지? 낯선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이른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옷차림은 깔끔했는데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연하가 손님 머리를 자르다 말고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할머니는 두리번거리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집이 어디더라? 우리 아들이. 연하는 얼른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연아가 할머니 손을 잡고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손이 너무 차가우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연아는 안쪽에서 따뜻한 물주머니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손을 감싸줬습니다. 이렇게 손을 녹이세요. 밖이 추우셨죠? 할머니는 연아를 멍하니 봤어요. 무식이었습니다. 치매 노인으로 위장한 거였죠. 무식은 연아의 따뜻한 손길에 순간 당황했어요. 준영이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이 할머니는 누구야? 할머니가 길을 잃으셨나 봐. 준영아, 물 좀 가져다 드려. 응. 준영이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던 과자 봉지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준영이가 과자를 건넸어요. 무식은 과자를 받으며 아이를 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어요. 고맙구나. 무식이 작게 말했습니다. 연아는 손님 머리를 마저 자르고 다시 할머니께 왔어요. 어머니, 집 전화번호 기억나세요? 집은 어디더라? 할머니는 계속 헛소리를 했습니다. 연아는 할머니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혹시 신분증이나 연락처가 있을까 해서요. 지갑이 어디 갔지? 할머니가 갑자기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연아는 천천히 함께 찾아줬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 여기요. 지갑은 가방 안쪽 주머니에 있었어요. 연아는 지갑을 꺼내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절대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무식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이었는데 연아는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할머니는 집을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연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녁? 밥. 제가 뭐 좀 드릴게요. 드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연아는 안쪽에서 따뜻한 죽을 데워왔어요. 아침에 준영이 먹으려고 끓여둔 거였습니다. 많이는 없지만 드세요. 연아가 할머니 앞에 죽을 놓았어요. 무식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이 따뜻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갔지? 할머니가 또 중얼거렸어요. 연아는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드님 곧 오실 거예요. 어머님처럼 좋으신 분 두고 어디 가시겠어요? 연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무식은 연아를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여자, 진짜 착한 건가 아니면 연기를 잘하는 건가? 무식은 내심 혼란스러웠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두워졌어요. 연아는 계속 할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준영이도 할머니 옆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았어요. 할머니,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쁘죠? 그래, 예쁘구나. 무식은 아이의 그림을 봤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는 그림이었어요. 바로 그때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김비서였습니다. 아들 역할을 하기로 한 거죠. 어머니 찾았습니다. 어디 가신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김비서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연아가 얼른 일어났습니다. 아드님이세요? 어머님이 길을 잃으셨나 봐요.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김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조심히 모셔가세요. 연아가 할머니의 가방과 외투를 챙겨줬습니다. 무식은 일어서며 연아를 봤어요.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준영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김 비서가 무식을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 무식은 미용실을 돌아봤어요. 연아가 준영이와 함께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한참을 가다가 무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자 어떻게 봤어? 착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돈 많은 지갑도 열어보지 않았고 저녁까지 챙겨주고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무식은 창밖을 봤습니다. 연기일까? 진짜일까? 무식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더 지켜봐야겠어. 한 번으로는 알 수가 없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무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연아의 따뜻한 손길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도요. 저 여자가 우리 준혁이를 노리는 게 아니라면. 무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연아는 준영이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할머니, 아드님이 찾아가셨으니 다행이야. 연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혁 생각을 했어요. 준혁 씨 어머님은 어떤 분일까? 연아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아직 연아는 몰랐어요. 오늘 만난 그 할머니가 바로 준혁 어머니였다는 걸요. 겨울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한 채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무식은 김 비서를 불렀어요. 김 비서, 그 여자 계속 관찰하고 있지? 네, 회장님. 매주 목요일 오후에 독거노인 무료 미용 봉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무료 봉사? 무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네, 동네 복지관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머리를 무료로 깎아드린답니다. 무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목요일이지? 내가 직접 가볼게. 회장님께서 직접요? 응,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다음 날 오후 무식은 동네 복지관 근처에 차를 세웠어요. 멀리서 지켜보기로 한 거였죠. 잠시 후 연아가 큰 가방을 들고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가위며 빗이며 미용 도구들이 가득했어요. 무식은 차에서 내려 복지관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안이 들여다보였습니다. 연아가 할머니 한 분을 의자에 앉히고 있었어요. 80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파마도 해드릴까요? 아이고, 파마는 돈이 많이 드는데.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 연아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끝나면 정말 예뻐지실 거예요. 무식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연아는 정성스럽게 할머니 머리를 감기고 파마를 말았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파마가 끝나고 거울을 보여드렸을 때였습니다. 어머, 이게 나야? 이렇게 예뻐?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네, 정말 예쁘세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생각나네요. 연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옆에서 다른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연아가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 머리도 해주고. 맞아요. 연아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지. 할머니들이 연아를 칭찬했어요. 연아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무식은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여자, 진짜 착한 거구나. 무식은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에게 말했어요. 그 여자 과거 더 자세히 조사해봐. 어릴 적 얘기까지. 알겠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무식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연아는 중학생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친척도 없어서 혼자 남았죠.
고등학교는 아르바이트하며 다녔고 졸업 후에는 미용실에 들어가 기술을 배웠습니다. 빚을 갚느라 5년이 걸렸어요. 그러다 결혼했고 남편한테 또 배신당했죠. 무식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 여자, 나랑 똑같네. 무식도 가난했었어요. 풀빵 장사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 고생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였구나. 나처럼. 무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흘 후 준혁이 연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연아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어머니가 연아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연아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요? 네,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준비가.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저녁 6시 준혁이 차를 몰고 왔어요. 연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 탔습니다. 차는 점점 고급 주택가로 들어갔어요. 큰 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머님 댁이세요? 네. 차가 커다란 저택 앞에 섰어요. 연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사세요? 네. 어머니가 사업을 좀 크게 하셔서요. 연아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준혁이 연아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뒷모습이었는데 왠지 익숙했습니다. 무식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모습이었습니다. 연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님? 그 할머니였어요. 길을 잃었다던 그 할머니요.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준혁 엄마 박무식입니다. 무식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치매 환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그때 치매는.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기였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무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연아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동시에 수치심도 느껴졌습니다. 저를 시험하신 거군요. 그래요. 하지만 무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연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내 시험에 합격했어요. 네,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어요. 준혁이 중재하려 했지만 무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연아 씨, 당신 과거 다 조사했어요. 연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중학생 때 부모님 잃고 혼자 살아온 거 알아요. 빚 갚느라 고생한 것도요. 연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무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어릴 때 부모님 일찍 여의고 혼자 컸어요. 연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풀빵 장사로 시작했어요. 겨울에 손이 얼어터지고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뻔했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알아요. 무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결혼 허락합니다. 우리 준혁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연아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고아끼리 뭘 따져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무식이 연아 손을 잡았습니다. 준영이도 데려오세요. 그 아이도 보고 싶어요. 연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혁이 두 사람의 손을 포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어요. 무식은 준영이 이야기를 물었고 연아는 아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 아이 정말 착해요. 과자도 나눠주고. 무식이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연아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꿈 같아요. 진짜예요.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겨울밤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결혼이 허락된 후 연아와 준혁은 행복했어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준혁은 연아와 준영이를 데리고 무식의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 준영이가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무식이 나와서 준영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손주 왔구나. 할머니가 과자 사놨어. 와, 고마워요 할머니. 무식은 준영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연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이 준영이를 저렇게 좋아하시다니. 어머니도 외로우셨나 봐요. 이제 손주가 생겼잖아요. 준혁이 연아 손을 잡았어요.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함께 식사했어요. 무식은 준영이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연아에게는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연아, 너무 마르지 마. 살 좀 쪄야 해. 네, 어머님. 잘 먹을게요. 연아는 행복했어요. 이런 가족의 따뜻함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주 연아는 웨딩드레스를 보러 갔어요. 준혁과 함께요. 이거 어때요? 연아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예뻐요. 천사 같아요. 과찬이세요. 연아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두 사람은 드레스를 예약하고 나왔습니다. 모든 게 행복했어요. 결혼식 날짜도 잡았고 새 집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연아는 미용실에서 손님 머리를 자르고 있었어요. 준영이는 안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갑자기 미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연아, 네가 여기 있었구나. 큰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되는 여자였습니다. 연아의 전 시어머니였어요. 연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너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 있어? 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미용실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이 년이 어떤 년인지 알아요? 전 시어머니가 손님들에게 소리쳤어요. 저기, 밖에서 얘기해요. 연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전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나쁜 년이에요. 지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람 죽여서 감옥 가니까 바로 이혼소장 들이민 년이라고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아는 숨이 막혔어요. 우리 영철이가 사람 죽여서 감옥 갔어요. 얘 남편이었다고요. 그렇다고 바로 이혼을 해? 전 시어머니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연아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안쪽에 있던 준영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애는 우리 아들 자식은 맞는 거야? 알 수가 없어. 네가 바람 피워서 낳은 건지. 어머님, 연아가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준영이는 엄마 뒤로 숨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 감옥 갔어. 네가 잘했으면 바람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었어. 전 시어머니가 연아를 밀쳤어요. 연아가 비틀거렸습니다. 돈 내놔. 네가 벌어서 영철이 변호사 비용 대야지. 저는 그 사람과 이혼했어요. 이미 남남이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저한텐 아무것도 없어요. 연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뭐? 고아라고 불쌍해서 결혼 허락했더니 배은망덕한 년. 전 시어머니가 진열대 위에 물건들을 집어던졌어요. 샴푸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군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 여자 남편이 사람을 죽였대. 교통사고로 감옥 갔다잖아. 무서워, 나가자.
미용실이 순식간에 비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연하를 한 번 더 노려보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 두고 봐. 미용실 문이 쾅 닫혔어요.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영이가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엄마, 준영아. 연하는 준영이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연하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미용실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무식의 저택에서는 김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연하 씨 미용실에 전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답니다. 무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손님들 앞에서 연하 씨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고 소리쳤답니다. 감옥에 갔다고요. 무식은 잠시 침묵했어요. 정과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건 그 사고가 정확히 언제 난 사고야? 5년 전 겨울이라고 합니다. 무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년 전 겨울. 그때는 김 비서 그 사고 자세히 조사해. 지금 당장. 무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느 병원으로 후송됐는지, 피해자가 누구였는지 모든 걸 다 찾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무식은 창밖을 봤습니다. 가슴이 불안했어요. 설마 그때 그 사고가. 그날 밤 준혁은 연하에게 전화했지만 연하는 받지 않았어요. 준혁은 불안해서 미용실로 달려갔습니다. 미용실은 문이 닫혀 있었어요. 불도 꺼져 있었죠. 준혁은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연하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연하 씨,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준영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울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미용실에 와서.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이제 동네 사람들 다 알았어요. 저희 전 남편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 연하가 눈물을 흘렸어요. 준혁 씨, 저는 이제 끝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다시 반대하실 거예요. 연하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준혁은 연하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지킬게요. 어떻게든 지킬게요. 하지만 준혁도 불안했어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다음 날 아침 무식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하지만 무식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무식의 집으로 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무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사고 일시 5년 전 12월 15일. 무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날이었습니다. 준혁이 사고를 당한 날이었죠. 가해자 김영철. 음주운전.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피해자 사망 2명. 중상 1명. 무식의 눈이 중상자 이름에 멈췄어요. 이준혁?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식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우리 준혁이를. 그 남자가. 회장님, 더 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연아 씨가 사고 현장에 있었답니다. 뭐? 무식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당시 연아 씨는 임신 5개월이었답니다. 그날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뒤따라갔다고 해요. 임신 5개월. 네, 사고 직후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을 꺼내 무식에게 보여줬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두운 밤 불타는 차 한 대가 보였어요. 그리고 한 여자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게 연아. 여자는 배를 감싸며 불타는 차 안으로 손을 뻗었어요. 필사적으로 사람을 끌어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여자가 한 남자를 차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저 남자가 준혁이야. 무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네, 병원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임산부가 없었으면 환자는 구조되지 못했을 거라고요. 김 비서가 다음 서류를 보여줬어요. 연아 씨는 사고 직후 조산 위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고요. 무식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배신당한 그날 내 아들을. 무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여자가 내 아들 목숨을 구했어. 회장님. 하지만 무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 아이 준영이는 내 아들을 죽일 뻔한 남자의 자식이야. 무식의 목소리가 비통했어요. 은인이지만 그 남자의 피가 흐르는 아이. 무식은 소파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날 저녁 무식은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이 집에 도착했을 때 무식은 거실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어머니, 부르셨어요? 앉아. 무식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준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이거 봐. 무식이 서류를 준혁 앞에 놓았어요. 준혁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5년 전 너를 친 사람이 김영철이야. 연아 씨 전 남편. 준혁은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무식이 다음 서류를 넘겼어요. 연아 씨가 너를 구했어. 임신 5개월 몸으로. 준혁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CCTV 사진들이 있었어요. 연아가 불 속에서 사람을 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아 씨가 그날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보고 뒤따라갔다가 사고를 목격했대. 그리고 너를 구했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임신 중이었는데. 응, 그리고 사고 후에 조산 위염으로 입원했어.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준혁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럴 수가. 나도 오늘 알았어. 무식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준혁이 희망을 담아 물었습니다. 연아 씨는 은인이잖아요. 결혼은 계속 허락하시는 거죠? 무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네. 준혁아, 연아 씨는 은인이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지. 하지만 무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영이는 그 남자의 자식이야. 어머니, 너를 죽일 뻔한 남자의 피가 흐르는 아이야.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무식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이 생각날 거야. 네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그 모습이. 어머니, 그건 준영이 잘못이 아니에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무식도 소리쳤어요. 내 마음은 어떻게 해? 그 아이만 보면 이제 그날이 떠오를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울었어요. 준혁은 집을 나섰습니다. 연아를 만나러 갔어요.
미용실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어요. 준혁은 집으로 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아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 들어가도 돼요? 안으로 들어가니 준영이가 자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연아 씨, 5년 전 그 사고.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날 구했던 거였어요. 연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이럴 수가. 어머니가 조사하셨어요. 준혁이 연아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임신 중이었는데 그날 그 남자가. 네, 그날 불륜 현장을 봤어요. 그래서 따라갔다가.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고를 봤어요. 차가 불타고 있었고 안에 사람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준영이는요? 뱃속에 준영이가 있었잖아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데. 연아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람이 준혁 씨였어요? 네. 준혁이 연아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준혁은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준영이를 반대한다는 걸요. 그날 밤 무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인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무식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어요. 운명의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무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고민했어요. 은인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무식은 결심했습니다. 연아를 만나기로요. 어느 저녁 무식은 미용실을 찾아갔어요. 손님이 나가고 연아가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무식이 들어섰어요. 연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식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연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무식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그 사고. 조사했어요. 연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우리 준혁이를 살렸더군요. 무식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임신한 몸으로 불 속에서 준혁이를 구했어요. 네, 그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예요. 무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연아도 눈물을 흘렸어요. 무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안 돼요. 네, 정준혁이와 결혼하고 싶다면. 무식이 연아를 똑바로 봤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준영이는 시설에 보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연아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그 아이는 내 아들을 죽일 뻔한 남자의 자식이에요. 무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날 거예요. 준혁이가 피 흘리며 죽어가던 그 모습이. 어머님. 연아가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 아들에겐 깨끗한 출발이 필요해요. 준영이가 뭘 잘못했나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연아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죄는 없죠. 하지만 난 그 아이를. 바로 그때였어요. 미용실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엄마. 준영이의 목소리였어요. 어린이집 차에서 막 내린 준영이가 문을 열다가 멈춰 섰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얼어붙은 준영이.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연아와 무식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준영아.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다 들은 거였어요. 준영이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무식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 착한 애 할게요. 준영이가 무식 앞에 섰어요. 작은 손을 모으고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져버리라고 하지 마세요. 준영아. 연아가 달려와 준영이를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저 진짜 착한 애 할게요. 말도 잘 들을게요. 제발. 준영이의 애원이 미용실에 울려 퍼졌어요. 무식은 그 모습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무식이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미용실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연아는 준영이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엄마는 절대 널 버리지 않아. 절대로.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행복 못하는 거야? 5살 아이가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연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네가 있어서 행복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그날 밤 연아는 준혁에게 전화했어요. 준혁 씨, 연아 씨, 무슨 일 있어요? 준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뭐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연아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울다 지쳐서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영이 때문에. 저희는 안 돼요. 연아 씨, 제발. 그런 말하지 마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설득할게요. 시간을 주세요. 안 돼요. 준영이가 다 들었어요. 뭐? 어머님이 준영이를 버리라고 한 말. 준영이가 다 들었어요. 연아의 목소리가 비통했어요. 그 아이가 저 착한 애 할게요라고. 어머니한테 져버리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준혁은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연아 씨, 준혁 씨, 고마웠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연아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전화기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집으로 차를 몰았어요. 저택에 도착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식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무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준혁아.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준혁이 주먹을 쥐었어요. 아이한테, 5살 아이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나도 힘들어. 무식이 울먹였어요. 저는 어떻고요? 연아 씨는요? 준영이는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태어난 게 죄예요? 준혁아. 전 이제 어머니 아들 아닙니다. 준혁이 돌아섰어요. 준혁아. 무식이 소리쳤지만 준혁은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무식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 착한 애 할게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져버리라고 하지 마세요. 무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겨울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행복했던 시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무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준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착한 애 할게요. 엄마한테 져버리라고 하지 마세요. 무식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아이가 무슨 죄야? 준혁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무식은 김 비서를 불렀어요. 김 비서, 네, 회장님. 연아 씨 전 시어머니. 조사해봐. 이미 조사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회장님 소유 건물 1층입니다. 무식의 눈빛이 변했어요. 당장 계약 해지 통보해. 알겠습니다. 이틀 후 무식은 직접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무식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당장 나가세요. 무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무슨 권리로? 이 건물 주인이 바로 접니다.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 며느리 괴롭힌 대가입니다. 다음 주까지 안 나가시면 강제로 내보낼 겁니다. 며느리? 무슨? 김연아 씨와 준영이 말입니다. 다시는 그 모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세요. 무식이 돌아섰어요. 전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무식의 마음은 여전히 괴로웠어요. 전 시어머니를 내쫓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준영이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하나. 다음 날 무식은 연아의 미용실을 찾아갔어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아 씨, 한 번만 이야기 좀 해요. 문 안에서 연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가세요. 연아 씨, 제발. 문이 열렸어요. 연아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여윈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미안해요. 정말 괜찮다고요. 이제 가주세요. 연아가 문을 닫았어요. 무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무식은 매일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준영이를 보려고요.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무식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어린이집 차가 섰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내렸습니다. 준영이가 마지막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무식을 봤습니다. 준영이는 선생님 뒤로 숨었어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무서워요. 무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영아. 무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준영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싫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에요. 준영이가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엄마 울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무서웠어. 준혁 삼촌 다쳤을 때 생각하니까. 무식이 땅에 손을 짚었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준영이는 울면서 선생님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연아가 달려왔습니다. 준영아. 연아가 준영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무식을 봤습니다. 무식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연아 씨. 무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연아는 준영이를 안은 채로 무식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아니에요. 용서받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무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아는 준영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준영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어요. 준영아, 할머니 좀 봐. 싫어. 어른들도 실수해. 할머니도 무서웠던 거야. 할머니가 뭐가 무서웠어?
어른들도 무서운 게 있는 거야. 연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잘못 말한 거야. 준영이가 무식을 봤어요. 할머니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준영이가 혼자 무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린이집 앞이었어요. 무식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준영이의 목소리에 무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영이가 작은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제 울지 마세요. 무식은 준영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준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응, 이제 안 울게. 고마워. 고마워. 무식이 오열했어요. 준영이도 따라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착한 애 할게요. 아니야. 넌 이미 착한 애야. 누가 뭐래도 넌 내 손자야. 멀리서 준혁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연아 옆에 서서요. 준혁이 연아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같이 가봐요. 두 사람이 다가갔어요. 무식은 준영이를 안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아, 어머니. 준혁이 어머니 앞에 섰어요. 무식은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일어나세요. 준혁이 어머니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셋이 함께 무식을 안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가족. 한 달 후, 네 사람은 무식의 저택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준영이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우리 손자. 무식이 준영이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어요. 연아와 준혁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거였습니다. 무식이 연아를 보며 말했어요. 연아, 네 어머님, 고마워. 그날 우리 준혁이를 살려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가족을 주셔서. 무식이 준영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구나. 선택과 용서로 만들어지는 거였어. 준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많이 사랑해요. 나도 우리 손자 정말 많이 사랑해.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퍼졌어요.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탄생한 거였어요.